안녕하십니까. 필이 오면 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은 이선영입니다. 사람들이 청렴하게 살자 말을 하지만 청렴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4세, 6세, 8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이렇게 2살 터울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힘들겠다,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였을 때보다 셋인 지금이 저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였을 때에는 도대체 얘가 뭘 원하는지, 뭘 해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잠을 자고 싶은 건지 몰라서 서로 많이 불편한 사이였는데요. 이제는 하나둘 더 낳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좀 재워야 되겠구나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육아는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줬을 때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렴하게 살자입니다. 그런데 왜 청렴이나 청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육아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느끼고 먼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텐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담배를 자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담배를 왜 피우냐고 얘기를 했더니 땡겨서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땡겨서.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니코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땡기는구나. 결국 필요라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필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담배뿐만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꿈을 꾸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어떤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그 대상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들면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청렴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저는 못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 지수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청렴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느꼈던 건 청탁 쪽이 아니었을까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고 그들은 우물을 팠고 아주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물을 흐리지 못하도록 맑은 물의 중요함을 아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렴이라는 부분은 의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먹고 자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청렴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청렴하면 좋은 게 있어? 라는 말이 돌아왔고 더 나아가서 청렴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말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세상은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은 깨끗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청렴하게 살면 손해다. 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청렴하게 살면 정말 손해일까요? 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돈이 돈 자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존재 자체로서 빛나는 그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아이처럼. 청렴하게 살면 내가 남습니다. 청렴하게 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이 남습니다. 자신 있게 청렴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탁하는 사람들은 빨리 갈 수 있고 크게 갈 수도 있지만 홀로 설 수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홀로 설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성공을 삽니다. 성공 앞에서 양심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청렴은 실현되지 않고 청탁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주식만 생각을 해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하죠. 즉,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남는 장사라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작 남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가치를 넘어선 가치, 분명히 왜곡된 가치일 텐데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나를 누르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왜곡된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중요한 것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밖에 있습니다. 손해가 아닌데 손해라고 말하고 이득이 아닌데 이득이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를 홀리는 정보가 무수히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볼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이제 진짜 자존감 수업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도덕을 책으로만 배워서일까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렴은 마음의 영역이었고 청탁은 마음의 영역이 행동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인데요. 얼마나 마음 에너지가 컸으면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된 것일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청탁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점도 있습니다. 관건은 청렴을 행동하게 해야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 간절하지도 않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것들에게서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중독이 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잡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어찌 보면 중독이라는 것은 편하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청렴은 편할까요? 편하기는커녕 어쩌면 우리는 청렴으로 가는 길조차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죠. 청렴으로 가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별로 일을 잘하기 위한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청렴으로 가기 위해서 청렴 매뉴얼, 청렴 지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일별로 혹은 주별로, 월별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업별로 청렴 지도 만들기 컨테스트 같은 것을 열면서 청렴에 대한 중요성도 알리고 청렴에 대한 이미지도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 지수,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고 들어가서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어렵게 아는 것 말고 오늘의 날씨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청렴에 대한 이미지를 좀 빠르고 쉽게 우리가 전달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SNS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SNS 마케팅. 정말 나한테 필요했던 물건이었나 싶었던 물건들이 자꾸만 스마트폰만 열면 쏟아지기 때문에 보다 보면 중요한 것 같고 또 나한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손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렇게 정보는 공유하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이것처럼 청렴이라는 부분도 공유하면서 힘이 생기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질서를 지키는 것 같고, 나만 규칙을 지키는 것 같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죠. 평소에 내 소신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투명하게 그것의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망자를 줄여야겠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먼저 안전띠 착용률이 얼마나 낮다는 것을 안내하고 안전띠에 대한 중요성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연합으로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실천을 한 것이죠. 시작은 안전띠 착용률이 얼마나 낮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청렴도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장티푸스나 수두, 콜레라 같은 예방접종, 내가 이제 어떤 면역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주사를 맞은 건가요? 아니죠. 국가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으로 여기고 주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어렸을 적부터 필수로 접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탁이라는 놈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어설프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건강검진을 하듯이 청렴도 테스트 같은 것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도 많이 하길래 당신은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하기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변해야 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변해야 할 필요를 안다면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청렴에 대한 필이 오십니까? 이 신호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강해집니다. 청렴이라는 말의 푸른 모습에만 취해 있으면 청렴이 주는 진짜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말이죠. 언제 어느 때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좀비 같은 청탁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늘 깨어서 경계해야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디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했습니다. 청탁하며 잘 사는 사람, 벌도 안 받고 잘 사는 것 같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받을 벌을 더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죄와 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곧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렴한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면 청렴에 대해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청렴한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